반짝반짝 빛나는 영남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학교가 가정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족을 맺으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경북 인터넷고등학교 이무영 교감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 인터넷고등학교 교감 이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입으신 교복이 경북 인터넷고등학교 교복 맞나요? 네, 교복입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왜 입게 되신 거예요? 제가 5년 전에부터 입었습니다.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경북 인터넷고등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송이가 많이 나는 고장. 봉화. 예, 경북 봉화에서 네.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목같이 잘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영남통으로 14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터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좀 여쭐게요. 이 14가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가족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 학교 전교생이 140여 명, 우리 쌤이 14분하고 가족을 맺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한 7, 8명의 대가족이 되었는데, 네. 이 14가족이 이제 9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교육 활동을 펼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네. 생일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책도 함께 읽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고, 텃밭도 함께 경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활동을, 9단계 교육활동을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가족 맺기 프로그램의 핵심이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예, 병아리가 계란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부리로 자꾸 쫓는답니다, 안에서. 그 부분을 어미닭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막 세상 밖으로 막 나오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 학교 엄마 아빠가 그 부분을 계속 쪼아주는 거예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로 줄탁동시가 몇 년째로? 11년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14가족인데, 네. 해바라기 가족, 청출어람 가족, 기똥찬 가족, 네. 덴다 가족, 쪽빛 가족, 네. 별빛 가족, 행복 가족, 예, 펭귄 가족, 이렇게 14가족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똥찬 가족, 펭귄 가족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재밌는 이름 왜 이렇게 짓게 되신 거예요? 저기 이제 기똥찬 가족은 어머니가 되게 젊으세요. 학교 어머니 되게 젊으셔갖고 좀 약간 신세대의 사고로 가서 우리 기똥차게 한번 학교에서 가족 생활 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펭귄 가족은 아이들하고 쌤이 되게 키가 적으셔, 아빠가. 그리고 아빠 키가 적으시는데 아이들도 어떻게 유전인가 봐요. 제가 작은데 다니는 모습이 또 펭귄같이 정겹게 이렇게 그 모습을 따서 펭귄 가족을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이 가족 맺기 교육 활동은 모두 9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가요? 1단계가 이제 3월 달에 되면 네. 가족 맺기를 하는 거예요. 3월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졸업하고 그 가족의 3학년이 졸업하고 없잖아요. 그 신입생이 그 가족에 3명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들어가는 거지. 네. 3월 달에 가족 맺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텃밭이나 취미생활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마음을 여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기본생활 습관.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갖춰야 될 게 질서나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젊은 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하다. 네. 그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꿈 찾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4단계. 그 꿈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5단계. 그러니까 꿈을 찾았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습을 하게 되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했으니까 이제 견문을 느끼기 위해서 6단계 체험 활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이 이제 9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세상 내보내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족 생활을 했는 그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이 아이는 진학으로 권유해볼까, 취업을 권유해볼까. 진로의 자료로 삼는 거예요. 아, 그 가족 그렇군요. 활동의 자료로.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은데요. 이 활동이 언제부터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2005년으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도 해소가 안 되었는데,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벽이 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서로의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요? 이 벽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벽을 깨려고 하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도구가 가장 좋은 도구가 가족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 맺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최근에는 삼성 꿈 장학회 지원으로 가족별로 각기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가족 사업인가요? 근데 아이들하고 그게 이제 삼성 꿈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가족별로 특색 사업을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인성 교육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 버릇이 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꿈 장학재단에서 특색 사업을 한번 해서 아이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인성 교육이 되었다면 이 특색 사업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소질을 하나 찾아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의 공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공부밖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직업이 2만 개랍니다. 2만 개의 길이 있는데 왜 공부만 해서 가는 길만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작년부터는 삼성 꿈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가고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의 뭐를 찾자. 이렇게 해서 14가족에 각각 한 개씩 특색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아이가 그게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죠. 그 특색 사업을 하면서 네. 특색 사업을 하면서 그 아이의 뭐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전통 요리를 하거든요. 그 요리를 그 아이에게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소질을 쫙 한번 캐치해보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을 그거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뭔가 하면 이게 참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공부를 억지로 억지 춘향 마냥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는 물론 다른 주위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자신감을 얻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걸 준비하는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육 제도하고 저희 학교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활동을 지금은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의욕이 발생했을 때 이 학습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경북 인터넷고등학교 장터죠. 이날 장터 매출은 좋았나요? 장터 매출이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어마어마하게.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그 매출보다도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족의 특색 사업으로 장을 열었다 하는 그 아이들의 자부심만큼 돈으로 제가 환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삼성 꿈 장학재단 임원진들이 내려오셨어요.
현금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이 장에 가면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이걸 사주기 위해서 네. 엄청 막 사주고 싶어서 못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오셨죠? 동창회 오셨죠? 근데 전 우리의 그 교육 가족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는 거예요. 이게 뭐 돈으로 얼마나 큰 소득이에요. 엄청났어요.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그날 운영됐던 코너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틀을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이 첫째 아이들이 했는 거 여태껏 교육 활동했는 것을 발표하는 장소다. 이게 핵심을 두고 또 교육 주체의 학부모님, 선생님, 또 동창회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이 뭔가 하면 농사 짓는 물건을 막 갖고 오시는 게 농산물 있잖아요. 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뭔가 하면 감주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감주하고 부침개 굽고 막 학부모님들이 하나의 장터를 또 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이제 14가족 중에서 한 네 가족이 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퓨전 떡집, 네. 떡매로 떡을 치고 우리 가족은 된다 가족은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기똥찬 가족은 그거를 커피를 하거든요. 커피를 팔고 푸른 가족은 뭘 하는가 하면 송이 한야고 육포를 만들어요. 육포를 만들어내고 음식을 그렇게 음식 코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공연 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공연. 예, 톱니바퀴 가족은 뭔가 하면 밴드를 이제 했거든요. 밴드 네. 공연을 하고 수순아 가족은 뭔가 하면 색소폰을 했는 거예요. 그 공연을 하고 또 저기 벽화 가족이 있어요. 네. 벽화 가족은 화가들 그림을 그리고 또 서각도 하고 펭귄 가족은 뭐 했는가 하면 뭘 특색 사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천연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을 내고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장터에 또 축제하면 체육대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 대표하고 아이들 대표하고 족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 그 다음에 네. 굴릉쇠 굴리기 이래갖고 3종 세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우승하는 팀에게 그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 물건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저는 바빠서 그쪽에 좀 못 가봤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학생들이 우승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봐주셨나?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경기는 네. 그 쌤하고 제자하고 구분이 없더라고요. 꼭 이겨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성을 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그쵸? 네, 이런 신뢰와 지원 덕분일까요? 친구들의 수상 소식도 곧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큰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가족 몇 개를 하면서 네. 아이들이 이제 느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엄마, 아빠, 선생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처음에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서 진짜로 진짜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동해갖고 스스로 하는 문화가 가장 큰 소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만큼은 스스로 하자. 청소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자른 아이 그게 안 돼요. 왜 그런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재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 문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자. 가장 큰 소득이에요. 이래 되니까 청소도 스스로 하니까 그 아이가 지금 봉사 대상을 받아갖고 받았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그 애들이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보다 더 단계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교육에서. 네.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뭐 하면 되는지 소질을 찾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진짜로 이 소중한 아이를 그 길을 안내할 건지 이게 시간을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른들과 청소년, 때로는 소통보다 벽이 두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벽을 깨기 위해서 어른들이 청소년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고